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여러분들의 수익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수익 해결사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장 정말 많이 힘드셨죠? 추석 연휴를 앞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더욱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지금은 현금 확보가 답인 건지 아니면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엿봐도 될런지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해답 대박친구 1부 리더스탁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요, 우리는 급등한 종목을 발굴해내고 그 종목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난히 지치고 힘든 화요일장 리더스탁 전문가와 함께 위로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밝게 또 귀엽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귀여운 것까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밝게 네.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인지상정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요새 장은 참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도 떨어뜨려 놨으면은 오늘 장에서는 살짝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붉은색을 좀 기대했어요. 되돌림.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나와줄 만한 그런 장이었는데 어제만큼의 낙폭을 또 한 번 기록하게 되면서 두 번 연속 좀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에 대한 부분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달 장 같은 경우에도 한 6,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 또 네. 신고가 경신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이제 앞전에서 시황과 관련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흐름을 예측해보는 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중심 그리고 종목은 과거 패턴을 공부하는 거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 종목 상담 코너도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리더스탁 전문가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이따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더스 전문가님, 추석 연휴까지 정말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닌지, 정말 시장이 폭락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석에 의한 뭐 증시 하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좀 공통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서양에도 이제 뭐 땡스 기빙 데이라고 네. 해서 뭐 추수감사절이 있긴 하지만 일자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빠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장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네. 지금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 장만의 영향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증시가 대략 한 9월 16일경서부터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5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 지수 잠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9월 초순경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추세가 계속 하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 상황도 비슷하고요. 아시아장 그리고 뭐 중남미, 뭐 기타 등등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 장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증시를 계속 견인해줬던 그 유동성 효과, 네. 부양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양책이 좀 쉽지 않겠는데 싶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망감, 추가 상승은 좀 더 힘들겠고 시간을 좀 늦췄다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추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분위기는 우리 장에도 지금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 하락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좀 볼 수가 있겠고 네네. 상황이 호전되면은
또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순매수 유입과 함께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 안을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방송 오프닝 하기 전에 네네. 저희 그 추석 연휴 전까지 증시 빠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포인트가 추석이라는 게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이번 주 주중에 있을 부양책,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네네. 어떠한 발표를 내는지에 따라서 네네. 급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요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뭐 많이 부채가 높다. 미국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96%다라고 네. 하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공포감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사전에 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오히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반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양책의 효과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진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차트 한번 흐름 다시 볼게요. 네. 우리 증시가 400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400포인트까지 떨어진 다음에 90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상승됐어요.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이 공간 대비해서는 지금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의 증시들은 2018년도 당시의 고가를 다 경신하고 추가 상승까지 쭉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면에 여전히 덜 간 면이 충분히 있고 우리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면서 그때도 또 시중에 돈을 뿌리는 유동성 장세를 펼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약 10년 동안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단기적인 호흡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의 추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잠깐 출렁임이 있으면서 증시를 흔들 수는 있으나 지금 이렇게 유동성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추세를 하방적으로 꺾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있을 경기 부양책 결과 발표 여기에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 세우시면서 포인트를 보시고 거기를 기점으로 반등이 연출이 된다. 오늘 야간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장의 흐름은 다시 견고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세를 이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리더스 전문가님 말씀처럼 미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방적으로 꺾기보다는 다시 추세를 반등을 줄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정말 우리 시장이 조금만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그럼 오늘 네. 같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시 시계를 타임머신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은 나왔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개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좋았던 종목,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좋았던 종목 두 가지를 하나 또 골라봤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그리고 현재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즈 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중에 14%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해준 종목입니다. 자, 현재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원래 과거에 이게 4,750원에서 시세를 이렇게 위쪽으로 주다가 힘이 딸리는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쉬었다가 좀 시간을 길게 끌고 다시 올라가던가 말던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추이만 보았을 때도 여기 과거 전고점 4,75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과거로 돌아가서 이 종목의 월봉상 추이를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4,750원 돌파가 4,750원.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오. 종목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약간 유사해요. 9월 16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네.
위에다가 악성 매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틀 동안 쉬었다가 오늘 장에 또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좀 약세장, 좀 눌리는 장세 속에서 네. 개별적으로 이러한 시세를 내는 걸로 보아 지금 힘이 네네. 좀 꽤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강렬할까 싶어서 과거의 흐름을 또 찾아보게 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또 과거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예,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월봉상 큰 추세를 보고 다시 현재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의 상한가가 출발하는 상한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체크가 가능하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픽해주신 종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즈미디어이고요. 두 번째는 서진오토 모티브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시세가 좋았던 종목들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도 이즈미디어는 4,750원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따가 과거 흐름 살펴볼 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진오토 모티브.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의 상한가는 끝나는 상한가가 아니라 출발하는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이따가 과거 흐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과거 흐름 살펴볼 거고요. 과거 흐름 살펴본 후에 현재 흐름 통해서 미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나의 소중한 종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리더석 전문가님에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거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이 옷이 이제 슬슬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올 때마다 조금 힘이 드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또 힘들었던 만큼 또 힘차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할 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그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좀 평상시보다 많이 할애해서 보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1899-0294번이죠. 이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게 되게 되면은 이 종목을 좀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그러니까 장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추가 상승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는 네네. 종목은 홀딩하시면서 계속 이어가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을 이끌 수 있는 하락이 하게 되면은 적당선에서 치고 나오시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신청 넣어주시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고 좀 스피디하고 좀 간편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로 살펴보기로 한 종목이 이제 이즈미디어입니다.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에 오늘도 이제 월봉상 차트 추이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냐면은 2017년도 대략 한 8월경서부터 2019년도 4월경까지 추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 화살표 제가 어제 공지를 이미 해드렸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월봉상 화살표 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여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화살표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살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추세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었고, 이 화살표가 땅 등장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주가가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첫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시세가 변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바뀐다. 네, 거래량이 바뀌고 난 이후에 시세가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거래량의 변화를, 거래량의 흐름이 이제 변곡되는 지점에서 화살표가 등장하게 만들어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의 흐름이 딱히 변화했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시선을 내려서 요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신호에서는 표시를 해주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좀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가 이 화살표가 등장하는 시점서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팍 반전됐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세에서도 표현이 잘 안 되고 실질적인 거래량, 이 절대적인 사이즈에서 잘 표현이 안 돼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량 대비해서 이 당시 거래량이 급변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의 변화가 표현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땅땅 올라가는 모습. 5,000원짜리 종목이 12,450원까지 올라가는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변곡되는 지점에서 종목을 잘 사놓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고시세를 낼 수가 있고 이러한 종목 하나 잘 만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의 이제 주식 1년 농사가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투자 관점에 좀 이제 그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그냥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계속 좀 보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미디어가 이렇게 화살표가 등장한 이후에 급등 이력이 나왔다는 사실, 요거를 딱 기억하시고 이따가 제가 현재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요 시그널이 또 등장을 했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화살표 등장 이후에 시세가 변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즈미디어 4,750원을 기준으로 화살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세가 변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했다를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따가 현재 흐름 살펴볼 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이죠. 서진 오토모티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정말 출발하는 상한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 오토모티브가 오늘 장의 상한가이긴 하지만 월봉상 긴 추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좀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좀 변곡점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이 깔딱고개만 딱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그렇죠. 저항을 뚫고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는 과거 흐름을 한번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연초서부터 2015년도 12월까지의 흐름을 한번 또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월봉상 파란색 선 보여드리는 거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죠.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아이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바른 아이, 되게 규칙을 좋아하는 아이,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파란색 선 아래에 침체되어 있던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면은 바로 이런 구간. 파란색 선 아래에서 침체기 있었다가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 구간을 지점으로 해서부터는 주가의 추세가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받았다가 파란색 선 위로 돌파 시세. 그리고 종목이 쭉 내려오면서 월봉상 파란색 선 있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화살표 등장과 함께 급등이 연출되었어요. 네. 그래서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받고 있다가 돌파하고 지지한 이후에 급등한 이력. 이렇게 3단계로 또 나눠볼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선 돌파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종목이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는 시세를 이런 식으로 내는 차트가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잠시 후에 또 현재로 돌아가서 서진 오토모티브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파란색 선 구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새로운 시세로 변화가 지금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장 상한가가 오늘 장중에는 셌지만 추가적인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림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현재 흐름 갔었을 때 제가 하나씩 또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과거 흐름 살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즈미디어였죠. 화살표가 등장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세가 변했는지를 한번 유념해보자,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오토모티브.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는데 파란색 선을 돌파 후에 지지하고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현재 파란색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였지만 과연 지금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현재 흐름 통해서 미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재로 돌아오셨네요. 뭐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네. 이거 매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속도가 이제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빨라졌어요. 네네. 제가 이제 옆눈으로 이렇게 전문가님이 왔다 네네. 갔다 하시는 게 보이는데 네네. 이제 아주 착착착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라뇨. 호흡이 맞고 있어요. 네, 시간을 지금 역행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듭니다. 자, 그럼 숨 좀 고르시고 네네. 저희가 지금 이즈미디어와 서진 오토모티브의 과거에 갔다가 왔잖아요. 지금 현재로. 네네네. 지금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서 월봉상 긴 추세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즈미디어의 차트 흐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과거에 이 종목이 대략 한 12,450원을 기록했었을 당시가 최고가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과거의 마지막 자리. 그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예요. 네. 이때 당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게 또 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시세에 변화가 생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한다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즈미디어도 꼭대기 자리, 천정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매수를 하는 자도 많았다는 거지만 거래량이 많다는 뜻은 매도를 하는 자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 꼭대기 자리에서 매도가 됐다는 뜻은 수익 실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량의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종목을 과거에 저점권에서 갖고 있었던 큰손 물량들이 위에서 천정권에서 대량의 수익 실현이 터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물량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종목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즈미디어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모습이고요. 자, 거꾸로 여기 화살표가 나온 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과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화살표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지난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발생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거래량의 절대적인 사이즈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천정권에서 거래량 발생 이후에는 하락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지금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봉상 14%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월봉상 추이로 크게 봤었을 땐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정고점 지역 5,0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충분히 있을 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좋았던 종목 중에 이즈미디어를 뽑아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즈미디어라는 종목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슬슬 월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인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형태인지가 대략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약간 나무를 봤다면 네네네. 이제 진짜 숲을 봐야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 먼저 봐놓고 우리 또 차트로 강의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좁혀드릴 거예요. 주봉, 일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월봉상 큰 흐름부터 잘 잡게 되면은 그 이유는 되게 순탄해진다라고 말씀을 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까요? 네, 오늘 앵커님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서진 오토모티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월봉상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트를 조금 눈에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 파란색 선 아래로 내려갔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도 6월 달경에 파란색 선 추세를 딱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네. 여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 파란색 선 아래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오고 올라가려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오고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저항선 돌파 시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뜻은 저항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뚫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10번 이렇게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면서 저항선을 계속 때리고 있는 종목, 치고 있는 종목은 돌파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쭉 지나서 여기서 한 차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란색 선 돌파가 임박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추세를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과거에 서진 오토모티브가 대파동 시세를 한번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추세를 위쪽으로 견인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평상시 거래 대금 사이즈의 대략 한 10배 수준으로 급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정권에서 거래량 발생은 위험한 신호겠지만 네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발생은 추세를 상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네. 큰 주기를 바꿀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이 파란색 선을 올라탄다 하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는 추세가 다시 위쪽으로 견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대략 한 2,800원 정도 돼요. 2,800원을 돌파해서 3,000원대로 진입이 조만간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위로 올라선다 하게 네.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지키면서 움직이면은 오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도 관심주에 넣어놓고 추이를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즈미디어와 서진 오토모티브. 이즈미디어는 오늘 장중에 14% 상승을 했고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두 종목은 조금 더 큰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두 종목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추세를 한번 쭉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 종목이 과연 장에 의한 하락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을 1899029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남아있는 한 20분가량 동안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 빠르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그렇죠. 요 강의 내용은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네. 그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좀 색다른 시각을 좀 드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방송으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좀 천기누설적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저는 좀 약간 독특하고 좀 많이 색다릅니다. 그동안에 저를 많이 봐왔던 분들은 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 그 바이러스 이슈 있었을 당시에도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내려왔었을 때도 네네. 이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신고가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많이 얘기를 해드려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네네. 지금 우리의 증시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동조화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신다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증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시황 점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이 견조하겠다라고 전망이 선다면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미리 선점해놓고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차트로 본 급등이 또 유망한 종목을 하나 또 선정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걱정도 한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대파동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까지 알아가는 시간 갖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요. 리더스타 전문가님이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텐데 긴급 시황 점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급등 유망주까지 공개해 주실 예정인데 리더스타 전문가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온라인 방송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리더스닥 전문가님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 가운데 칸에 클릭을 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또 스피디하게 많은 분들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제발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더구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10원의 보유 비중은 70%.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이렇게 한 종목의 보유 비중이 70%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종목명이 더구전자요.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더구전자. 아, 더구전자. 네. 이 종목의 추이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추세를 좀 짧게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9월 16일서부터 1, 2, 3, 4, 5거래일 연속 하락. 그럼 이 종목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건가? 네. 아니죠.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1, 2, 3, 4, 5. 똑같네요. 그렇죠.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1, 2, 3, 4, 5.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다시 더구전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잘 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이렇게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자, 이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은 제가 신뢰도의 지표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했었을 당시에 거래량 그리고 방향을 상방으로 가려고 만들었었을 때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더 많네요. 그렇죠. 상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력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추이는 기본적으로 더구전자는 상태가 똑같은 상태인데 네네. 시장의 자금이 많이 이탈하면서 나오는 하락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본래 가려고 했었던 방향을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홀딩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고, 자, 월봉상으로 그럼 크게 한번 봐볼게요. 자,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기 좋았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화살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확인되시죠? 과거에 이 종목이 12,000원 당시였었을 때는 위에서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추세가 하락 진행이 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변곡 화살표 뜨죠. 거래량 변화 나타나죠. 그리고 상방 추세 이렇게 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사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부터는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시세 목표가를 좀 굉장히 멀리 잡아놓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대략 한 8,500원 정도 되는 가격, 이 정도 상한선까지는 지켜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8,500원 선의 주가를 회복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가격을 슬슬 알아보시면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겠고, 종목의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저점을 지키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8,500원 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슬슬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추세,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가는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꼭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네요. 리더스탁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CSA 코스믹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65% 정도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한강을 여러 번 갔다 오게 한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이렇게 멘탈이 지금 조금 많이 흔들리신 것 같은데 네네. 강하게 좀 붙잡으시라고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래 이 회사가 아니었어요. 화장품 회사가 아니었었는데 이 화장품 회사로서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명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잘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못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장기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었던 그러네요. 기간이 있었었고 네네.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종목 그 더구전자 보셨을 때는 5거래일 동안 하락이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시장과 함께. 근데 네네. 요거는 풀리자마자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기업적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종목의 개별 성향이 중요한데 현재 또 관리 종목 지정 딱지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축소를 하신 다음에 좀 새로운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또 재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내에서 어떤 이제 좀 구체적인 공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상태이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숙하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직접 안고 가시기보다는 좀 확실성이 있는 불안지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바꾸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믿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또 리더스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방송 진행하셔서 그쪽에서 유망주도 공개하실 예정이니까 오늘 밤 좀 온라인 방송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제약바이오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부강약품 들어와 있고요. 비중은 30%, 지금 평단이 41,400원이라고 하십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로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있는 반면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내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 파동을 내지 않은 종목은 기회가 계속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의 시세가 강력하게 한번 분출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일봉상 추세에서 하락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추가 하락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시장 볼게요. 시장은 쭉 상승 견인하다가 9월 19일서부터 1, 2, 3, 4, 5거래일 연속 하락.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네요. 연속적인 하락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이죠. 자, 왜 그럴까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보시면 보입니다. 자, 월봉상 차트로 가볼게요. 자, 이 종목도 한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20년도 한 3월경서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3월경에 거래량을 강하게 발산시키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이끌어냈고 그때 당시 가격이 15,000원에서부터 45,000원까지 약 주가가 3배 정도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썼었던 이때 당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또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상승 추세를 만들지만 상승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다시 추세가 하방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강약품은 이미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까지 도와주지 않으니까 좀 더 많이 밀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종목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파는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선 정도까지만 짧게 매매 구간을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선도 굉장히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선은 한 27,000원. 27,000원까지만 손절 라인 구간 잡고 35,000원 구간으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다 하면은 정리하시고 가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정말 오늘 유난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029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과연 내 종목이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시장의 여파로 하락한 건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상담은요. 이번에는 코리아 센터를 남겨주셨습니다. 23,000원의 보유 비중은 20%. 리더스타 전문가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살려주셔야 할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명조끼 좀 던져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한번 좀 상담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살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리아 센터도 한번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사실 이런 종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늘. 5거래일 연속, 이 종목 한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는데 네. 거래량은 사실 별로 없는 상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이는 일단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이다 볼 수 있겠고 그 전에는 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추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연 이 종목이 과거에 기록했었던 이 26,300원을 돌파하고 그 이상의 구간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된다 하면은 그냥 쭉 이어가시면 되겠고 만약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걸 이용해서 적당히 매도하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해요. 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 종목의 추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상장됐었던 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27,800원 선에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톡톡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리안 센터가 25,000원을 돌파하면서 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이 돌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관점을 보는데 주가가 되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쭉 홀딩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돌파까지 25,000원 돌파까지 쭉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세가 지금 좀 20선을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좋진 않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18,000원 정도 되는 자리는 충분히 지키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0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괜찮은 상태이다라고 좀 안정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 체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아온다 하면 더 확신해도 됩니다. 네네네. 이거 돌파하러 가겠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26,000원 선, 이 정고점 돌파까지도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역시나 이번에도 과거 흐름을 통해서 긍정적인 진단을 주셔서 코리아 센터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살려달라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S코넥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050원에 보유 비중이 50%입니다. 꼭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절실하게 사연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님. S코넥 좀 봐주시죠. S코넥은 일단 좀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이건 초강력 홀딩입니다. 정말요? 네, 이거는 홀딩하고 가셔야 되겠고 네네. 비중을 이유는요? 좀 많이 사신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 정도 비중을
넣을 만큼 괜찮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8%나 넘게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8% 떨어진 부분이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장의 지수는 낙폭이 강했습니다. 왜? 최근에 올라간 이력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우리 공도 높이 던지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게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승폭이 최근에 높았기 때문에 오늘 낙폭도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거래량의 흐름을 보았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네네네. 종목이 자꾸 위로 방향을 상방 쪽으로 전진을 했을 때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려면은 월봉상 추이를 통해서 보시면 또 답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가볼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굉장히 모범생 친구입니다.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받고 있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파란색 선을 지지해준 다음에 대파동 시세가 쫙 이어지는 모습이 진행됐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요게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란색 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를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돌파 시대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세기 때문에 2,000원 선이 돌파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영향만 회복되면 다시 2,000원 선 회복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가 회복이 되면은 한번 큰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여기를 돌파하면서부터 시세가 진행됐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오늘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준비하셨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주시죠. 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게 되면은 또 답을 알아낼 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부분을 긴급 점검해 드린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래량을 통해서 차트를 봐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확인하셨을 때 요게 고가권인지 천정권인지 바닥권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유망한 종목은 바닥권에서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 종목이 불안하신 분들 오늘 무료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밤 9시 30분에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셔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스크롤을 쭉 내리면 이렇게 가운데 리더스탁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